재생을 위한 레시피가 좀 짜져 있어야 한다. 파는 놈들 맘대로다. 총 15개를 심층 분석해 볼 겁니다. 재생형 비비크림 베스트템.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니입니다. 오늘은 비비크림 리뷰 2탄 준비를 했는데요. 1탄에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 기억하시나요? 비비란 무엇인가? 짜놓으면 똑같은 톤업성 크림이나 파데랑은 무엇이 다른가를 탐구했던 영상이에요. 못 보신 분들은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만 언급하고 가자면, 비비라고 할 거면 적어도 재생을 위한 레시피가 좀 짜져 있어야 한다. 그게 비비 기획자의 첫 의도였으니까. 특히 피부 장벽 등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산, 식물성 오일들, 세라마이드, 판테놀, 알란토인, 병풀과도 같은 그런 재생 회복 성분들이 좀 들어있어야 이 제품은 재생 DNA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비비지. 그런데 요즘 나오는 정말 대부분의 비비들이 그런 거 없이 그냥 색깔만 비비 색깔, 제형만 비비 제형, 이름만 비비. 제가 댓글에서 봤던 정말 웃긴 게 파는 놈들 맘대로다.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제 이전 영상에 남겨주셨던 댓글에서 이제 발췌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의 총 40가지 제품들을 제가 다 뼈대를 분석해보고 얘는 진짜 재생 DNA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제품들 7개와 얘는 진짜 재생 능력이 없다, 이름만 비비네 하는 제품 6개, 하이브리드인데 하는 제품 2개, 총 15개를 심층 분석해 볼 겁니다. 자, 먼저 재생 DNA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제품들 7개 보겠습니다. 이 그룹에 들어간 제품들은 원조 독일 비비의 그 의도와 뼈대를 좀 가지고 가는 제품들로 식물성 오일이 좀 다양하게 들어있고 재생, 회복, 항염과 관련된 성분들을 잘 챙기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첫 번째 제품, 내추럴 샤인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리얼 베이지 비비 마스터입니다. 컬러는 1개고요. 네, 1개, 비비가 1개죠. 회사를 보니까 자연, 천연 색소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브랜드 같아요. 댓글에서 이 제품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상세 페이지를 보면 바르고 잠들어도 된다. 요거는 제가 1편에서도 말했지만 뜯어보면 바르고 자도 되는 성분들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식물성 오일을 많이 처방을 했네요. 성분은 의외로 심플하게 딱 재생 장벽 성분 위주입니다. 티타늄과 징크 같은 자차 성분도 있네요. 의외로 사용감이 괜찮았던 제품이에요. 천연 오일 썼는데도 아주 얇고 촉촉하게 발려서 오잉 했던 제품입니다. 좀 묽은 편이라서 커버력은 중간 정도고 톤은 19에서 23호 어느 정도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획기도 이 정도면 괜찮고 투명감 정도 있고 아직까지는 쏘쏘입니다. 자, 다음 제품은 유일한 쿠션형이에요. 입소문이 자자해서 구매해본 레노덤의 데이롱 비비크림 글로우입니다. 총 3개 색상으로 나와 있고 최근에 세미글로우 버전이 새로 나왔어요. 근데 성분 보면은 세미글로우가 조금 더 제 생각 가까운데 일단 오리지널 한번 볼게요. 자차 성분 4개, 식물 오일도 보이고요. 판테놀, 알란토인, 달팽이, 병풀로 재생 DNA를 이어가면서 펩타이드를 12개나 나열을 했습니다. 방금 전 내추럴 샤인에서는 못 봤던 알부틴, 아데노신 같은 기능성 성분들도 넣고 뭔가 펩타이드 중심의 재생을 시도를 했고, 제가 아쉽다고 했던 그 세미글로우에는 근데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스쿠알란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의 기획자 자체가 우리는 재생을 해야 돼, 그 뼈대를 만들어야 돼 하고 시작했던 제품인 게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이 두 제품 모두 확실하게 재생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쿠션 케이스에 이렇게 눌러서 쓰는 형태로 되어 있고 사용감이 편하다는 게 장점이네요. 다만 아쉬운 거는 21호 컬러가 좀 너무 밝습니다. 저는 23호 살 걸 그랬어요. 이 비비라는 게 사실 좀 쉽게 얼굴에 쓱쓱쓱 손으로 바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제형이 정말 파데 같고 커버력이 너무 좋아서 손으로 쉽게 바를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니에요. 대신에 정말 잘 바르면 밀착력 좋고, 특히 이렇게 광택이 좋으면 지속력이 좀 떨어지는데 얘는 지속력도 괜찮았던 제품이에요. 다음은 메즈끌라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의 브랜드로 스킨케어 비비크림 오리지널 단일 색상이에요. 초유, 액토인 이런 것들을 넣었대요. 5개의 자차 성분이 SPF 맥스를 만들었어요. PA 플러스 4개, SPF 50 플러스, 레시틴, 해바라기 씨 오일 보입니다. 나머지 오일들은 향료 같고 단백질 관련 성분 10개, 펩타이드 관련 성분 9개. 진짜 단백질이랑 그런 것들로 재생을 돕겠다. 그리고 판테놀, 토코페롤,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까지 3중 기능성 잡고 온갖 추출물이 정말 화려한 스킨케어 기능에 되게 집중된 레시피예요. 그래서 스킨케어 비비크림이네. 획기를 살짝 덜어낸 톤으로 23호 제 피부에 되게 자연스럽고 편하게 발리더라고요. 촉촉하고 되게 짝짝 먹는 제형이라서 손으로 펴바르기도 되게 편했고, 석바르기 좋은 건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매직글라 다 발랐는데 얼굴이 되게 촉촉하긴 해. 약간 좀 기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편안한 느낌? 자, 다음은 비비크림 겁나 잘 팔고 있는 셀퓨전시의 리뉴얼 버전 스킨 블레미쉬 밤 인텐시브입니다. 구버전이랑 좀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냥 신버전 사왔고요. 업데이트의 주 내용은 컬러 추가랑 성분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성분 볼게요. 희한하게 이 자차 성분이 거의 없어요. 티타늄 디옥사이드 있는데 이거는 색깔용으로 그냥 넣은 것 같고 SPF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셀퓨전시가 선크림이랑 비비를 따로 팔려고 그러는구나. 원래가 선크림 잘 만드는 회사잖아, 그지? 사실 근데 그거 말고는 진짜 장벽 세라마이드 재생에 미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라마이드를 이렇게 종류별로 6개를 다 넣은 제품은 처음 봐요. 해바라기씨 오일도 보이고, 근데 또 판테놀은 없고 아데노신 같은 건 챙겼어. 피토스핀고신, 글레리노스핀, 다른 데서는 못 본 이런 지질 케어 재생 성분도 보이고. 그런 반면 실리콘 오일들도 좀 넣어서 나는 비비의 장점, 파데의 장점을 다 가져갈 거야. 나는 근육질 남자야. 약간 이런 빵빵한 어떤 스펙이 느껴지는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발라보고 왜 셀퓨비비 하는지 느꼈어요. 얼굴에 짭짭 붙는 밀착력과 사용감이 정말 웬만한 파데에 저리 가라고요. 특히 커버력이 지금까지 나온 제품 중에 가장 파데같이 좋았어요. 게다가 계속 쌓을 수 있게 빌더블한 제형. 이런 것들이 이제 합성 오일들이 잘 들어가줘야 이렇게 또 쌓이는 실키한 제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잘 돼 있고 비비도 되고 파데도 되는 그런 제품이다. 다음은 사실 이게 1편에 나왔어야 하는 제품인데 이번에 댓글에서 발견해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약간 샵벨르 그 알렉스 코스메틱 비비크림 그거랑 비슷해. 30g이 8만 원대고 저는 10g짜리로 샀는데 전성분은 완전 독일형입니다. 자차 성분 2개에 스위트 아몬드, 콩, 아보카도 오일 성분, 판테놀, 알란토인, 비사보를 위에 화려한 애들이 보고 와서 그런지 약간 내용물이 초라해 보이긴 하는데 비비의 기본은 했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또 상세 페이지 보니까 팩처럼 바르라고 써있네. 10g에 2만 원인데 얼굴에 팩으로 바르라 그러면 3통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컬러가 좀 충격적이에요. 인간 피부색이 맞나? 이거는 트롤 피부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3호, 25호 정도가 써야 돼요. 다행히 커버력이 높지는 않아서 이 오파시티 한 20% 정도로 얼굴을 쌓아 이제 은은하게 펴발라주면 봐줄만 합니다. 이런 색이 보통 붉은기 커버는 굉장히 잘하는데 어쨌든 바른 모습을 보시면 진짜 웃겨. 포토샵에서 얼굴에 그 세츄레이션을 한 마이너스 50 정도 한 느낌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얼굴을 좀 커버할 거면 이것보다는 알렉스 제품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제품은 순한 맛으로 유명한 브랜드죠. 제로이드의 더 마뉴얼 비비크림 단일 색상입니다. 일단 뭐 자차 성분 보이고 호호바 킨즈랜드넛 오일에 판테놀, 마데카, 병풀, 히알루론산. 한국에서 자주 쓰는 콤비들이네요. 거기에 2종 고시 성분까지. 굉장히 촉촉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발라볼게요. 컬러가 좀 괜찮았어요. 획기가 있긴 한데 맑은 베이지색으로 살짝 덮었고 21호 피부에 정말 자연스럽게 잘 맞는 색깔이에요. 커버력 있는 제형이라서 손으로 바르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리고 퍼프로 펴발랐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이었고요. 약간 셀퓨보다는 촉촉하고 매직글라보다 좀 매트한 그 중간에 있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리셜리라는 브랜드의 크리스탈 비건 비비크림이에요. 2개 색상 중에 어두운 거 구매했습니다. 마카다미아, 호호바, 쌀, 코코넛 등의 식물성 오일이 잘 보이고 판테놀도 있고 자차 성분의 기능성 성분까지. 얘는 보면 성분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게 뭐 자외선 차단 능력부터 해서 이런 촉촉한 거 그리고 비비다운 느낌, 파데다운 느낌, 선크림다운 느낌들을 좀 다 골고루 잘 섞은 제품이라는 게 느껴지고요. 컬러는 2호가 참 차분하게 잘 나왔어요. 23호, 25호에 맞는 컬러인데 세미매트한 느낌이라서 파데랑 좀 가까운 제형이고 다만 지속력 면에서 제로이드보다 조금 더 건조함이 느껴져서 이거 잘 쓰려면 밑에 겨울에는 조금 촉촉한 기초 제품 많이 발라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여름에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눈은 좀 지원했는데 프리셜리가 코 주변이 살짝 이런 데가 살짝 갈라지고 제로이드는 조금 덜하긴 한데 그 둘 다 약간 둘 다 별로. 자, 이렇게 7가지의 재생 DNA를 가지고 있는 비비크림을 한번 봤고요. 이제부터는 완전한 파데형 비비크림들을 볼 거예요. 네, 얘네들이 재생 DNA가 없습니다.
제가 파데형 비비크림이라고 구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그런 다양한 스킨케어 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고 발림성, 밀착력을 개선시켜주는 실리콘 베이스들이 좀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고요. 피부를 잘 커버해주면서 특히 밀착력, 지속력이 매우 좋았던 제품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제품 볼게요. 자, 먼저 많이들 이야기해 주셨던 글로우입니다. 이렇게 3개 컬러로 나와서 섞어 쓸 수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집에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운 제품 있으면 오히려 이 제품들 활용해서 보정용으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기능이 조금 다른데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죠. 성분표를 보면 색칠해 놓은 게 없습니다. 뭐 SPF도 따로 안 챙긴 상태로 발림성, 표현력에 올인한 구성인 게 보여져요. 무슨 프라이머를 섞은 듯한 매끄러운 느낌이라서 딱히 도구 없이 손으로도 쓱쓱쓱 잘 발리는데 쌓을 수 있는 제형은 아니야. 그러니까 매끄러워서 쌓으면 자꾸 이제 미끄러져. 커버력이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살짝 톤 다운된 획기가 있지만 일부러 비비 느낌 내려고 그런 것 같고, 다만 확실하게 앞에 친구들보다는 좀 건조한 느낌이 들어서 얘는 겨울에는 제 피부에 조금 부담스럽고요. 여름에 정말 잘 쓰거나 오히려 기름이 많은 분들께 기름 없애는 석발용으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드디어 에르보리앙입니다. 제가 10년 전 2016년에 에르보리앙 광고한 거 기억나시나요? 이때 영상 보면 진짜 귀여운데 이 맛을 다시는 못 낼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한 한국 브랜드예요. 지금은 록시땅 밑에 들어가 있는데 10년 전에도 비비크림 끝물이어서 그때 비비, CC, PP크림 막 이런 거 만드셨던 것 같은데 얘네가 다시 뜨게 될 줄은 에르보리앙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은 모든 제품이 리뉴얼 되었네요. 자, 일단 SPF 20의 유무기자차 들어가 있고 몇몇 한방스러운 추출물이 보이긴 하지만 재생을 위한 뼈대라기보다는 자연주의 컨셉? 이런 느낌입니다. 역시나 피부 표현에 좀 올인한 파데형 구조라고밖에 볼 수 없었어요. 컬러는 무조건 누드가 좋다 그래서 구매했는데 정말 차분한 베이지 컬러 23호. 너무 괜찮아, 색깔이. 글로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얇고 실키한 느낌이고 끈적하거나 리치한 제형이 아니더라고요. 파데에 촉촉함을 더해주기 위해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색깔을 조금 더 차분하게 만들기 위해 석발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 있고요. 글로우보다 이제 퍼프로 쌓았을 때 조금 더 피부에 여러 번 올라가서 커버력을 올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좀 덜 건조한 제형이었어요. 잘 뽑았네 이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소문난 CC크림입니다. 컬러 코렉트의 뜻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린 발색의 붉은기를 조금 더 잘 커버해 줄 수 있도록 기획된 제품인 것 같아요. 4개의 유무기자차 성분이 보이고 SPF가 25입니다. 근데 추출물들은 오히려 좀 빠지고 이 초록 이미지를 맞춘 병풀 하나 정도 들어가 있고요. 파데스러운 면에 더 집중하겠다는 레시피로 보입니다. 넘버즈인에 제가 좋아했던 제품도 이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걔랑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가볍고 얇게 발리는 편입니다. 진짜 생얼용 비비 느낌? 파데프리 하기 위한 제품으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문질러보면 아무것도 안 바른 느낌이에요. 베이스 같은 제품, 오히려. 자, 마지막은 슈퍼비비라는 제품도 있어서 사봤어요. 컬러는 2가지고요. 또 누드를 샀습니다. 커버력을 좀 더 올리고 벨베티하게 만든 제품이라고 하네요. 일단 앞 제품과 다른 점은 나이아시나마이드 들어있고 호호바 오일 들어있고 다시 한방스러운 그런 인삼 컨셉의 추출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분표만 봤을 때는 1번보다는 좀 더 리치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얘는 발라보면 완전히 그냥 파데입니다. 커버가 팍팍 되는 게 보이시죠? 같은 누드 컬러지만 오리지널보다 옐로우빛이 좀 많이 들어가서 더 파데처럼 보여요. 커버력이 지금까지 나왔던 제품 중에 제일 높았던 것 같고 마지막에 피부 표현이 굉장히 보들보들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잘 커버된 느낌이 보입니다. 에르보리앙 3개 제품이 모두 다 매력적이네요. 3개가 어떤 게 겹치는 것도 없고 다 표현력이 다 달라. 근데 아쉽게도 지속력 면에 있어서는 오리지널보다 저한테 조금 더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건조하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잘 바를 거면 저는 기초를 진짜 좀 제대로 베이스부터 잘 챙겨야 되는데 제가 테스트할 때는 보통 생얼에 로션 하나 바르고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공동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얘는 조금 매트하고 건조한 편이다. 그래서 저한테는 오리지널이 좀 더 끌린다 였습니다. 이쪽이 좀 텁텁하게 보이고 이쪽은 되게 매끈해 보임. 역시 오리지널이 난 듯.
자, 다음 제품은 많은 분들이 언급해주신 피몽쉐의 아쿠아 블레미쉬 커버밤입니다. 스탠다드 베이지 구매를 했습니다. 에스테틱 비비라고 말하면서 가격이 좀 되더라고요. 성분은 근데 별로 특별하지가 않아. 그냥 파데 뼈대입니다. 자차 성분이 보이긴 하지만 SPF 수치는 계산되어 있지 않고 에스테틱 비비라고 이야기할 만큼 재생에 집중된 추출물들은 아닌 것 같고, 역시나 얘도 파데스러운 그런 사용감에 집중한 성분 구성이라고 볼 수 있죠. 되게 밀착력 있고 실키하네요. 컬러는 앞에 친구들에 비해 살짝 획기가 있지만 스탠다드 베이지 컬러 21호한테 되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느낌이 좀 글로우 같았는데 좀 덜 건조해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고요. 커버력은 중상인데 여러 겹 빌더블하게 쌓이는 느낌은 조금 중간. 그러니까 글로우보다는 쌓이는 건데 이 다음에 나올 제품보다는 좀 덜 쌓여서 그냥 이 촉촉한 느낌을 장점으로 가져가야 되는 애 같아요. 여기가 피몽세, 여기가 에르보리앙인데 둘 다 건조한데 피몽세는 좀 많이 건조하네. 여기가 좀 일어난 게 보이나요? 그나마 에르보리앙이 좀 나은 것 같아. 이거를 삭발한다고? 다음은 댓글에서 또 요청이 많았던 한스킨의 비비 중에 슈퍼라이트 터치 비비 크림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SPF 수치가 맥스고요. 커버력을 높이기 위한 파우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나이아신아마이드 그리고 히알루론산으로 수분감을 얹은 구조인데 장벽과 관련된 성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제품부터는 파데랑 경쟁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발랐을 때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 10번이면 10번 다 쌓이는 제품은 얘가 좀 유일한 것 같아요. 계속 쌓여. 컬러, 밀착력, 마무리감, 지속력 모두 3.4점 이상인 그냥 파데인 것 같아요. 심지어 매트한 피니쉬가 지속력까지 완벽하게 챙겨줍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쓰면 조금 건조하더라고요. 속건조가 좀 느껴졌어요. 이거를 쓰려면 나는 이제 더 촉촉한 베이스나 그런 스킨케어를 해야겠다. 그리고 여름엔 진짜 좋겠다. 얘는 여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은 제품입니다. 피몽쉐랑 비교했을 때 피몽쉐가 조금 더 커버력은 적지만 더 촉촉한 느낌. 얘는 커버력이 매우 높지만 매트한 느낌. 선택은 뭐가 될지. 한스킨보다 피몽쉐가 조금 더 촉촉해. 그리고 여기 미샤는 좀 넘사벽으로 광택이나 지속력이. 마지막 그룹은 얘네를 보면서 이건 재생 DNA도 있는데 너무 파데인데? 근데 얘는 파데 DNA도 있는데 너무 재생 느낌이 있는데? 이러면서 되게 헷갈려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제품 2개를 그냥 따로 모았어요. 하이브리드라고 할게요. 자, 디달의 데일리 디펜스 PDRN 비비입니다. 무려 4가지 색을 출시를 했고요. 파데로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외선, 미백, 주름 3종 기능 다 가지고 있고 식물 오일도 보이고 병풀 판테놀 PDRN 여러 가지 장벽 성분들을 넣으려고 되게 노력한 느낌이에요. 비비스러운 면을 잘 보여주려고 한 제품인 것 같아서 특별했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제품 중에 가장 촉촉함에 가까워요. 그래서 보통 이런 파데형 제품들이 파데스러운 그런 좀 두꺼운 커버력을 강조한 반면 이렇게 촉촉한 광택형으로 간 건 얘가 좀 유일하고, 얘는 제형만 봤을 때는 저 앞에 있는 재생 DNA 촉촉이들이랑 비교를 하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은 비비 터줏대감이죠. 미샤의 M 초보양 비비크림입니다. 인기가 좋은 17호 구매를 했습니다. 한방계 재생 추출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특히 항산화, 진정 이런 한방 컨셉 성분들과 함께 2개의 무기자차. 이 이꼬씨 오일이 이게 감마 리놀레이 엑시드가 굉장히 많은 오일이라서 나 이것만 알고 있었거든. 근데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 급 호감이 됐어. 그냥 재생을 위해 일부러 고른 오일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알부틴, 아데노신, 기능성 성분까지 해서 정말 꽉꽉꽉 채워 넣은 한방 비비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써봐도 충격적으로 너무 좋아요. 특히 밀착력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바르고 손을 찍어봐도 이제 얇게 아무것도 이제 느껴지지 않는 그 상태의 피부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5개 제품 리뷰 대장정이 끝났는데요. 결론을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재생형 DNA를 가지고 있는 비비들의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좀 비비스러운 애들을 뽑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한테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줬고 이 중에 좀 괜찮은 걸 뽑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웠다 할까? 왜냐면 이 파데형 비비들은 사실 굳이 정말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 저 멀리 있는 저 파데들까지도 다 데리고 와서 싹 다 지속력, 밀착력 이런 거 다 비교해 주는 게 공평한 거 아니야?
여기서만 놓고 비교를 하기엔 더 좋은 게 또 있거든, 파데. 그래서 난 여기부터 얘기를 할게. 첫 번째, 재생형 비비크림 베스트템 셀프전시. 성분이 진짜 얘를 교과서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그리고 다양한 재생, 항염, 회복 성분을 싹 깔아둔 상태로 파데의 그런 커버력, 그런 지속력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잘 챙겨서 현대 비비크림의 교과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컬러는 시그니처 베이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단 하나 아쉬운 거 있었다. 선크림은 따로 구매하세요. 예, 여기 따로 팔겠대요, 선크림을. 왜냐면 SPF가 안 들어있더라고. 두 번째 재생형 비비크림 추천템은 레노덤입니다. 정말 기획자가 나는 재생을 위해서 일단 만들 거야 라고 한 게 보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되게 큰 점수를 줬고요. 그래서 저는 21호가 좀 밝다고 생각을 해서 23호를 구매해서 사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세미글로우 새로 나온 제품이 또 성분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처음 사용한 브랜드인데 가격이 별로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4만 원대 이 정도 해야지. 세 번째 제품은 매직글라. 얘는 어떤 면에서 좋냐면 정말 쉽게 편하게 바를 수 있는 비비크림. 스킨케어에 조금 집중돼 있고, 나는 커버력 강한 거, 지속력 강한 거 굳이 필요 없어. 그냥 얼굴에 살짝 그런 블레미쉬들만 진짜 살짝 가리고 출근하고 싶어. 다만 얘는 조금 기름져서 겨울에 쓰기 정말 좋고 건성분한테 쓰기 좋지만 지성분들한테는 조금 코 옆에 기름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분도 굉장히 스킨케어에 집중한 제품이고 사용감이 너무 편해서 난 이거 그냥 쓱쓱쓱 바르고 엊그제도 나갔다 왔어. 생얼 메이크업 용도. 그래서 이렇게 3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데형 굳이 뽑아야 돼요? 파데형은 솔직히 파데들이랑 경쟁을 하란 말이야. 진짜 굳이 하나만 뽑자면 저는 이거 에르보리앙 CC크림. 이게 다른 파데형 비비랑은 확실히 달라요. 얘는 오히려 이거랑 비슷하게 굉장히 쌩얼, 커버력 별 필요 없고 뭐 이제 지속력 별 필요 없고 파데프리 하고 싶은 날 선택하기 좋은 제품으로, 내 얼굴이 너무 노랗다거나 너무 빨갛다거나 할 때 그 올리브빛으로 조금 눌러줄 수 있는 되게 가벼운 사용감을 가진 제품이라서 저는 이거를 또 메이크업 베이스로도 되게 잘 쓸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뽑자면, 안 좋은 거 뽑자면 잘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두꺼워. 그리고 얘는 사용감 좋고 한데 성분이 너무 별거가 없어. 여기서 건질 건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 그리고 마지막 하이브리드형의, 난 솔직히 초보양을 살짝 무시했다 그래야 되나? 약간 오래된 제품이고 워낙에 인기 많으니까 그냥 전향하겠지 했는데 뜯어보고 놀랬던 2개 제품들이에요. 진짜 성분이 좋았고 기능이 너무 좋아서 잘 팔리는 거였어. 그래서 초보양 같은 경우도 이제 한방계 그런 어떤 재생 항염, 그다음에 항산화 성분들이 꽉 들어차 있고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이꼬씨 오일까지 싹 넣어서 사용감이 진짜, 그렇지, 여기 있는 이제 파데형 제품들보다는 얘가 훨씬 좋았어요. 컬러까지 17호가 좋은 게 맞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거 말고 좀 더 어두운 거 썼었는데 17호가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 웬만한 파데, 유명 파데 있잖아요. 뭐 입생로랑 등등등 그런 친구들과 비교를 해도 얘는 정말 꽉 차게 근본이 있는 비비다. 미샤의 M 초보양 비비크림 17호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요청 주셨던 비비크림으로 15개 제품 뽑아서 리뷰를 해봤고요. 제가 근데 여태까지 이제 좀 분석했던 자료가 있으니까 혹시 여기 안 나왔던 제품이나 나왔던 제품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임 영상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시청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리뷰,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바이바이.